됐어요. 밑에 눌렸나 봐요. 네, 버튼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배움이 짧아서 잘 모르고 DB 쪽 모델링을 해본 적도 없어서 혹시 틀리거나 이상한 부분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할 내용은 데이터 통합과 서브 타입 이야기인데요. 서브 타입은 아마 차주에 진행을 할 것 같고, 이번엔 데이터 통합에 대한 부분만 들어있습니다. 일단 먼저 데이터 통합에 대한 서설입니다. 데이터 통합하는 정규화에 의해 분해된 데이터를 묶는 모델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거의 최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정규화가 확실히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이지 않으며 직관과 통찰을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모델러에 따른 차이가 많고 모델링의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이다. 이게 데이터 통합은 모델러에 따라서 많이 한다는 게 뭔가 책에도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직관과 그런 경험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보통 통합하려는 데이터는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일 가능성이 크다. 핵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는 관심조차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을 시도해야 되는 데이터는 보통 핵심적인 데이터가 많습니다. 정규화 이론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으나 데이터 통합은 상황마다 모델러마다 이견이 생길 수 있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모델러의 손을 많이 타는 것이라서 그렇고요. 데이터 통합은 정규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데이터 통합은 정규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규화가 기반이 되지 않은 통합은 의미가 없다. 정규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합을 했을 때 뭔가 명확한 의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최근에 데이터 통합이 강조되다 보니 통합을 위한 통합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지양해야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요거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통합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데이터를 제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엔터티를 제대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함. 이 단계를 잘못하면 이후에 어떤 단계도 의미가 없음. 처음에 블랙께서 강의하신 것처럼 엔터티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엔터티 정의가 되지 않으면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엔터티를 정의한 후 어느 선까지 일반화할지를 결정해야 함. 통합의 의미가 있는 선까지 일반화를 해야 하며 성능 측면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 묶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를 모델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치다 보면 성능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종류의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고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의 중복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당연히 데이터가 여기저기 다른 비슷한 종류의 엔터티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도 각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단에도 중복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나요? 뭔가 일반화 상세와 일단 일반화는 뭔가 다른 집합들에 대해서 유사한 것들을 묶는 행위고요. 상세화는 하나에 묶여있는 집합에서 특별한 것들을 찾아서 차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화에서는 데이터 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유사한 것을 묶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것이라는 기준은 모호함, 모델러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화하다의 사전적인 뜻은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일반화하면 자연스럽게 묶이고 자연스럽게 통합됨. 당연한 말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휴주문과 일반 주문이 있는데 그걸 일반화해서 주문이라고 묶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겠죠. 일반화는 상세한 것에서 출발해 일반적 것으로 만드는 방법. 버텀업 방식으로 해서 일단 데이터를 쭉 나열해 놓고 거기에서 엔터티를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포괄적인 것으로 묶는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상세화는 일반화의 상대 개념으로서 특수화 혹은 차별화라고도 한다. 일단 묶여있는 것들을 이렇게 상세화시켜서 추출해내는 방식이 될 거고요. 일반적인 것에서 차이를 도출하는 것, 하향식, 톱다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엔터티를 일반화하거나 상세화하면 슈퍼타입과 서브타입이 생긴다. 일반화하면 어쨌든 일반화하기 전에 특징,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따로 분리가 돼야 돼서 당연히 서브타입이 생길 거고요. 데이터 통합과 일반화, 서브타입은 연관된 개념이다. 개념상으로 어차피 일반화 자체가 데이터 통합을 하는 행위고 서브타입은 도출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된 개념이 됩니다. 일반화와 상세화 모두 결국엔 차이점을 보기 위한 것이다. 통합이 대세인가? 대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능, 데이터를 통합하면 데이터는 많아질 수밖에 없음. 통합하면은 인스턴스가 계속 추가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성능과 유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서트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엔터티를 통합하면은 아무래도 성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물론 그렇다 쳐도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통합을 당연히 하는 게 우선순위에 맞습니다. 통합을 가능하면 해야 되고 성능이 좋아지는 요건들도 있다고 하고요. 통합 시 성능이 나빠질 수 있다는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고서 통합을 진행해야 됩니다. 통합을 위해서 일반화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데이터의 정체성이 희석되죠. 그래서 뭔가 계속 뭉뚱그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너무 그 일반화가 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회원, 사원 막 이런 것들 합치다 보면 사람까지 가게 되면 그거의 정체성이 너무 없어지게 됩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통합하고 이거 못하네요. 의도적인 통합이고요. 의도적인 통합과 의도적이지 않은 통합이라고 책에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의도적인 통합은 일단은 여기 내용상에는 뭔가 어떤 좀 굳이 합쳐야 되나 싶은 애들을 뭐 여기 예시가 있는데 고객, 사원, 부서, 거래처 등 행위의 모든 주체를 파티라는 개념으로 통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솔직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나친 일반화긴 한데 개념적으로는 어쨌든 통합의 개념은 맞고요. 초기의 개념 모델 혹은 개발 모델에서 의도적인 통합으로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이지 않은 통합은 뭔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통합이 되는 경우라고 하고요. 그냥 잘못된 통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사하지 않은 데이터인데 억지로 유사하게 선언한 후에 통합을 검토하는 것. 이 경우에는 개별 데이터의 정체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통합의 적정성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개념조차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통합이고요. 이런 경우는 먼저 정규화를 해서 엔터티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통합을 시도해야 됩니다. 다른 분류, 뭐 실체화 행위, 실체화 기준, 실체화 가공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분류의 통합이 발생하면 데이터의 정체성이 희석됩니다. 뭐 이것도 간단한 예로 뭐 회원과 계약이 있는데 그거를 통합한다 해서 회원 계약을 두고 회원 정보의 계약 정보를 같이 둔다. 이러면 이 데이터 자체의 정체성이 좀 모호해지겠죠. 네. 지금 3.3 혹시 안 하신 것 같은데. 3.3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네. 아까 없어. 다시 백으로. 데이터 통합과 엔터티 통합. 데이터 통합은 일단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엔터티는 명확하게 엔터티가 도출된 거를 통합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은 일단 유사한 성격의 데이터를 합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아직 엔터티가 되기 전에 집합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대요. 즉
머릿속에서 뭔가 데이터의 집합을 도출하면서 거기서 합치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집합으로 도출한 것도 데이터가 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집합의 유사성을 판단해서 설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통합이란 데이터라는 대상을 물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뭔가 좀 물리적으로 잡혀 있는 거를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델의 토대를 흔들 수 있는 행위고 어렵고 또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엔터티 통합은 이미 엔터티가 설계된 상태에서 두 엔터티를 통합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일단 설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개념에 한정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도출한 후에 합치는 데이터 통합이 더 논리적인 개념이 될 거고요. 얘는 좀 물리적인 개념이 될 거고. 그리고 모델 구조적으로는 중요한 결정이지만 데이터 통합에 비하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심적 부담도 더 크진 않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데이터 통합이 어렵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정의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시를 봤는데 좀 그렇고요. 데이터 통합은 데이터 정의에 종속된 개념이다. 일종의 통합도 커다란 정의를 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는 것 같고요. 데이터 정의에 따라서 데이터 통합 기준이 달라지고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통합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 정의가 되지 않았는데 통합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통합이 대세인가 해서 통합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무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제약 조건을 생성하지 못하거나 도메인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할 수 있음. 가장 흔한 경우는 낱널 계약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 국내 고객과 외국인 고객이 예시로 나왔는데요. 일단 국내 고객하고 외국인 고객은 당연히 주민번호랑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을 건데 해당 컬럼들에 대해서 낱널을 제약을 걸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길이가 다른 속성을 하나의 속성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흔함. 데이터 타입이 다른 속성을 하나의 속성으로 같이 사용하기도 함. 아까 같이 합치는 경우에 일단 외국인 등록번호가 주민번호랑 같은 길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길이가 다를 경우에 해당을 하나의 컬럼에 쓰면 당연히 길이가 달라지게 될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일단 뭔가 제약 조건도 그렇고 길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어림에서 설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무결성이 다소 저하되는 단점보다는 통합된 것의 장점이 더 크고요. 하지만 일반화할수록 무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고 통합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근데 혹시 중간에 뭐 질문이나 물론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하실 말씀이나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엔터티를 통합할 때 마이그레이션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이는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오픈하는 시점에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2번씩 배포를 할 때 마이그레이션이 들어가면 DA 분들이 바쁘시죠. 요즘에는 박미영 과장님 오셔서 하시고 해서 이건 항상 고려가 돼야 되고 오픈 시간 시나리오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통합을 한다면 이건 무리한 통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겠죠. 자, 이제 데이터 통합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쭉 나올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데이터의 성격이 유사할 때 가장 원론적인 원칙은 본질이 유사할 때 통합하는 것이고요. 보통 본질이라 하면 주식 별자가 본질에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통합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핵심적인 실체를 관리하는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와 본질이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이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식 계좌, 선물 옵션 계좌, 수익 증권 계좌라고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얘들은 다 투자를 하기 위한 계좌 정보고요. 더군다나 주식 별자가 계좌번호로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다른 속성들도 사실상 거의 흡사하고요. 뭐 계좌명, 개설일자, 우편번호, 상세주소, 다른 부분은 증거 공급은 코드, 옵션 전용 계좌일부, 만기일자 정도가 있는데 얘들은 통합 후에 어차피 그냥 낱널 필드로 정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성격이 유사한 통합 대상 고객 엔터티인데요. 얘도 뭐 위의 내용이랑 거의 흡사해요. 고객 정보고 가망 고객은 솔직히 저는 이게 여기서 비슷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객 번호가 동일하게 주식 별자가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고객명, 그다음 뭐 각 등록 번호가 좀 다르고 얘는 실명 확인 번호로 돼 있고, 그다음 뭐 연락처랑 따로 좀 다른 특성들은 직업유형 코드, 결혼여부, 업종 코드, 대표자명, 접촉사원 번호가 있는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낱널 속성의 컬럼으로 넣거나 혹은 서브 타입으로 빼서 각 고객 부분별로 데이터를 따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성격이 유사한 통합 대상 엔터티의 예시인데요. 얘들은 성격은 동일하지만 주식 별자가 다릅니다. 뭐 얘는 고객 알림 서비스라 해서 고객 번호가 주식 별자고, 이 경우에는 계좌에 대한 알림 서비스라서 주식 별자가 계좌 번호가 됩니다. 해서 뒤에서 이런 경우에 통합하는 경우 뭐 인조 식별자를 주식 별자로 사용하라 라는 식으로 예시가 나올 건데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주식 별자가 다르더라도 통합 대상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데이터의 성격이 유사한지 따지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여기서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모델러별로. 그리고 서로 다른 업무에서 각자 엔터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통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게 최우선의 고려 조건은 아니어야 합니다. 실무자들이 각각 개발을 따로 하는 경우에 따로 보통 하는데, 이 경우는 뭐 회원 쪽에 담당자가 많이 개발을 할 거고, 여기는 뭔가 계좌 처리를 하는 부분에 담당자가 개발자가 많이 개발을 할 건데요. 그런 경우에 약간 계속 소스도 달라지고 해서 통합을 반대할 수도 있고 개발자 단에서 보통 하기 어렵게 되나, 이 경우에도 통합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네,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맞아. 네. 맞는데 네, 하기가 어려워. 네, 그렇죠. 실제로. 우리 DB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갖다 주면은 거의 대부분 일백이야. 네. 영양범위가 많아요. 이거 시간이 안 돼요. 다 수정 못 하겠어요. 네. 어쨌든 통합할 때 많이 해본 솜씨인데? 살아야 되니까요. 저도 살아야 해서 통합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어쨌든 데이터의 본질. 네, 본질이 같으면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번에 예시는 엔터티의 기초 속성이 유사할 때, 속성이 유사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질이 유사한 경우가 될 거고요. 따라서 기초 속성이 유사하면 통합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앞에 예시랑 거의 흡사한데요. 뭐 이것만 CP로 바꿨고, 주식 종목, 선물 옵션 종목, CP 종목 해서 전부 다 투자 대상 종목들이고요. 주식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볼만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주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얘도 주식 별자가 같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나머지 주요 기초 속성들이 다 동일합니다. 종목명, 표준 종목 코드, 그 다음에 뭐 만기일자는 얘는 없네요. 네. 그래서 통합 대상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기초 속성이 유사한 통합 대상 엔터티인데, 국내 고객과 국제 고객으로 얘도 기초 속성은 고객 번호, 고객명, 뭐 주소, 전화번호에서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본질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떨어지지만 기초 속성이 유사한 통합 대상 엔터티에 대한 예시고요. 얘는 HTS 서비스고 얘는 계좌 이체 서비스이기 때문에 애초에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경우고요. 참고로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주식 서비스고요. 주식을 하는, 투자를 하는. 그래서 유사성은 다르지만 속성이 너무 흡사해요. 뭐 계좌번호가 일단 PK고, 뭐 신청일자, 해지일자, 신청 사원번호, 신청 부속 코드. 다른 부분은 HTS의 구분 코드 ID, 계좌 이체 쪽엔 이체은행 이체 계좌번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통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조회 등에 같이 사용될 때 데이터를 같이 본다는 측면 자체가 통합하는 명분이 되고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같이 볼 이유는 없으며 이는 유사한 데이터의 가능성이 높음. 같이 한 번에 조회를 해야 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이건 아닌가요? 데이터의 본질이 다른데 이거를 네. 고객번호라는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통합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시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뭐 성격이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오늘도 나도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엔터티 합체? 뭐 그런 식으로 합체를 하는 거를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고객번호 두고 주소, 전화번호, 뭐 전자주소를 같이. 지금 이거는 네. 이거를 통합하는 이유는 네. 조회시 내가 이걸 합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는 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지 말라는 거고 키가 같다고 해도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통합의 명분이 되는 이유는 네. 함께 조회를 하잖아. 그렇죠. 자주 쓰잖아. 네. 자, 고객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이 세 개는 항상 그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조회가 되고 한꺼번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런 사용에 따른 통합을 설명한 거야. 미안해, 내가 아까는 이거 저거 ERD만 보고 저거 통합하면 안 돼 이런 거고. 네. 저는 뭐 그냥 이게 왜 막 네. 분명히 설명해 주셨고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역할을 관리할 때 계좌와 사원을 두고 뭔가 역할로 테이블이 쫙쫙 붙었어요. 관리사원, 유치사원, 주문사원. 각각 역할에 대한 연관 정보인데 이 경우에도 사실상 역할을 관리한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같기 때문에 계좌, 사원, 관계 정보 뭐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하고 구분 코드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대칭적인 업무일 때 업무의 성격은 대칭적이지만 데이터 성격은 유사. 매출 전표와 매입 전표는 완전히 반대의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둘 다 전표 번호가 있고 발행 일자와 금액이 존재해서 통합 대상이라고 합니다. 허나 뒤에 보면은 뭔가 두 가지가 전체의 집합이고 반대의 개념일 때는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시가 나오긴 해요. 이거는 뭐 판단을 해서 하라는 것 같아요. 헷갈리더라고요. 대부분의 데이터 그러니까는 네. 노멀라이제이션하고 그러니까 네. 어떤 데이터를 통합하는 형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델러의 생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뭐 네. 그래가지고 어떤 모델을 보더라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만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고 그만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거거든. 네. 예,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여기는. 우선은 어떻게 하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고려 없이 그냥 한 거고 실제로 모델이 제대로 나왔다 하면은 네. 그런 고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네. 노코멘트. 안대 산맥이다.
다음 예시인데요. 계층 관계가 존재할 때 이거는 블랙께서 문제를 내셔서 우리 리차드가 훌륭하게 풀이를 했던 그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아 뒤에 있는 거 왜 앞에서 문제해? 그러니까 야 그때는 다른 의미에서의 내 문제야. 어쨌거나 대부분의 통합은 수평적인 관계의 엔터티가 통합돼 서브 타입이 발생하는데 계층 관계의 경우는 수직적 통합으로 재기 관계가 발생합니다. 계층 때문에 다른 엔터티 간의 상하관계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사한 엔터티다. 본질적인 건 조직에 대한 엔터티다라고 해서 통합을 할 수 있고요. 네, 재기 관계로. 공통 속성이 존재할 때 주식 계좌, 선물 옵션 계좌, 수익 증권 계좌 사실 공통 속성뿐이 아니고 전체 기초 속성도 비슷한 경우인데 일단 책에 나온 예시는 공통으로 통보 주소, 통보 이메일, 통보 전화번호 등의 속성이 흡사하기 때문에 공통이기 때문에 얘를 서브 타입으로 빼서 서브 타입? 슈퍼 타입이잖아요. 슈퍼 타입으로 빼서 통합 엔터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근데 다 똑같은데 내가 보기에? 네, 그래서 그냥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요. 네, 그거에 대한 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 텍스트나 특수 데이터가 존재할 시 통합 관리에 해서 뭔가 되게 뜬금없는 엔터티를 하나를 예시로 줬어요. 고객 번호랑 텍스트 종류 코드가 주식 글자가 되고 거기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데 얘는 아마 CLOB 타입으로 뭔가 퉁쳐서 쓰기 위한 엔터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긴 텍스트 속성을 통합 관리하는 엔터티 CLOB, BLOB와 같은 특수 데이터 타입은 별도의 엔터티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성능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C랍이라든지 B랍 같은 경우 네. 데이터 크기가 되게 크거든. 네. 근데 그게 실제 셀렉트라는 엔티티에 딱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그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조회를 한다는 건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잖아. 읽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예 C랍 같은 경우에 바깥 아예 시스템 내에서 일부 그 한 군데서 해서 뭐 컨텐츠 테이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컨텐츠 그러니까는 뭐지 미샤 같은 경우 내가 그렇게 해놨는데 보이셔요? 네. 거기는 게시판이 되게 많잖아. 엄청 많거든. 근데 게시판에 리스트가 쭉 나올 때 내용을 보지 않잖아. 그렇죠. 내용이 리스트에 나오지 않잖아. 리스트에 나오는 것들만 따로 테이블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는 따로 다른 테이블로 해가지고 속도 향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한 거야. 속도에 이슈가 있을 때 꼭 속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잡스러운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 네. 뭐 그냥 메모라든지 뭐 네. 그런 것들을 통합한 거야. 네. 네. 이게 조금 뒤에 가서 또 다른 식의 뭔가 예제로 나오는 거지. 네, 연결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고객 번호가 약간 상위 엔터티에 고객 번호가 있고 얘가 하위로 내려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당연히 변화에 매우 취약한 모델이 되고 상위 엔터티의 다양한 주식 별자를 상속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관리가 힘든 다른 상위 엔터티가 붙을 때마다 여기에 식별관계로 붙이기는 힘들 것 같으나 뭐 어쨌든 인주식 별자를 넣고 얘들을 밑으로 빼든가 해서 계속 붙여나가야 된다.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예시로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거기서 조금 변형이 돼서 상위 엔터티로 바꿔버렸는데요. 똑같은 내용의 고객 관련 내용이라고 따로 뺀 거에 각각 필요한 엔터티들이 얘의 하위 엔터티가 돼서 주식 별자를 FK로 가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컨텐츠 관련 테이블들이 저렇게 생겼어. 네. 해서 이런 경우는 성격상 하위 엔터티지만 모델링에 의해서 상위 엔터티가 된 경우고요. 베타 관계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어떤 엔터티라도 해당 엔터티에 FK값만 하나 넣어주면 되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모델이 됩니다.
베타 관계가 발생할 때 뭔가 종목을 나열하고 덕지덕지 붙여놨는데요. 거래 내역이라는 아이가 다른 상위 엔터티들에 다 연결되기 위해서 주식 종목 번호 하나를 두고 각각 다른 상위 엔터티의 주식 별자를 FK로 바뀌어놨네요. 해서 이 경우는 베타 관계가 되는데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요. 사실상 어차피 상위 엔터티가 종목으로 가볍게 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이 경우는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베타 관계가 존재하여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한 조인이 발생하게 된 이런 경우는 베타 관계를 발생시키는 엔터티를 통합해서 베타 관계를 없애줄 수 있고요. 하지만 베타 관계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합을 해서는 안 되고 주식 별자가 다른 베타 관계일 때는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왜일까요? 주식 별자가 같은 거랑 다른 거랑 큰 차이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내역이라는 걸 종목번호라는 상위 개념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넣은 거잖아. 네. 질문이 뭐야? 나한테 하는 질문이? 특히 주식 별자가 다른 베타 관계일 때는 더욱 주의해야 된다. 아, 주식 별자가 전혀 다르잖아. 전혀 다르다는 거는 네, 지금 보면 주식 종목번호, 채권번 종목번호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저것만 봐도 아 이건 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종목번호라는 걸로 이렇게 상위 개념으로서 네. 묶어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지. 법인 고객하고 뭐가 있을까? 일반 개인 고객하고 있는데 이거를 고객 번호라는 걸로 묶는 거는 뒤에 고객 번호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뭐가 있을까? 팀 코드, 네. 뭐 파트 번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네. 근데 이거를 조직 번호라는 상위 개념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 별자가 다른 네. 베타 관계일 때는 이게 정말로 합쳐질 수 있는 주식 별자인지를 꼭 확인을 하라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집계 엔터티의 집계 대상이 같을 때 이것도 언젠가 블랙이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집계 엔터티인데 얘는 월별 매출이고요. 얘는 분기별 매출이라 사실상 월별 매출로 통합을 하고 분기는 계산해서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부분이 정합성 면에서도 훨씬 더 맞을 거고요. 그래서 집계 기준에 포함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 대상 당연히 월별 매출이 분기 매출을 포함하게 됩니다. 통합하게 되면 데이터 정합성을 우려할 이유가 없음. 금액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정합성이 틀어질 리가 없고요. 성능으로 인한 중간 단계의 계산 엔터티를 만들 경우도 반드시 걔를 따로 둬야 할지 숙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집계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일별을 만들고서는 네. 월별이나 분기를 네. 월별까지는 뭐 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거든. 근데 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써머리. 서머리 하기엔 서머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따로 만든다든지 그거는 각각의 상황에서 찾아야 돼요. 막 일별 매출이 막 뭐 데이터가 일별 매출인데 거기에 막 상품 번호 여기 상품 번호가 키잖아. 네. 근데 상품 번호가 막 100억 개씩 막 있어. 근데 이거를 분기별 매출로 해가지고 서머리에서 올리라고 그러는 건 뭐야? 분기별 매출로 일별 매출을 분기별 매출이나 월별 매출로 서머리에서 올리라는 거는 죽으라는 거야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올려야 돼. 야, 이거 반도 못해 이러면? 아닌데요? 아직 반 안 됐구나. 뒤에 가면은 제가 좀 힘들어서 그림이 되게 커요. 그림도 그렇고 이거 통합된 모델은 안 나와? 통합된 건 뒤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사진 만들어놨구나. 네, 사진을 찍어서 괜찮아. 아 뒤에 장 너무 힘들어. 이게 참 어려워. 네. 일반적인 모델 개념하고 좀 달라가지고 나도 뒤에 꽤 오래 썼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모델러한테는 더 편할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얘도 집계인데 집계 기준과 집계 대상이 다른 통합 대상 엔터티에 대한 예시고요. 얘는 통합한 모델이 있네요. 상품별 월 매출과 상품별 분기 매출인 아까랑 속성이 다르구나. 네, 상품별 분기 매출인데 이 경우도 월별 매출을 집계하되 거기에 배송료랑 수수료를 추가해서 월별로 집계를 한 후 분기는 썸에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통합을 했습니다. 집계 내용이 달라서 다른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대상은 주문 데이터로 동일해서 사실상 같은 성격의 엔티티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계 기준이 다르면서 포함 관계도 없는 경우인데요. 상품별 월 매출, 부서별 월 매출인데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부서 번호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다른 기준도 다르고 포함되지도 않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준을 집계했지만 대상과 내용이 같은 경우에 통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부서별 월 매출 정도로 집계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상품 번호랑 부서 번호 둘 다. 이게 근데 집계자가 상품이 부서에 포함이 돼 있어야지 대부분 이런 집계하는 게 의미가 있어. 네. 만약에 상품하고 부서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다. 네. 그러면 통합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네. 결론적으로 집계 엔터티는 대상, 내용, 기준을 고려해서 통합을 검토해야 함. 네. 모델러의 능력과 그렇지. 통합을 검토해야 함. 뒤에 가면 계속 모델러 능력과 아니면 네. 모델러가 판단한 대로 이렇게 나와. 네. 처음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주관적인 주관적 통합 같은 경우는 진짜 모델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되게 많이 들어가. 그리고 각각 상황 판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슈가 많고. 집계 엔터티는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중복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므로 최대한 통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네, 최대한 통합을 많이 하자. 네. 그 다음에 비정규화를 수행할 때 정규형 모델의 성능 문제가 발생하면 엔터티를 통합할 수 있다 해서 1정규화에 의해서 정규화를 했는데 이거를 빠르게 조회하는 요건이라면 다시 합치라고 합니다. 물론 주문과 주문 상품 솔직히 이건 합쳐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저는 안 드는데요. 어느 정도로 빠르게 조회해야 하면은 이걸 합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데이터 건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는 저거 조회하기 위해서 따로 집계 테이블을 만들게 돼 있어. 우리 쪽 DW 같이. 네. 그리고 1대1 관계일 때 고객과 개인 고객 상세인데 1대1 관계가 발생한 엔터티는 통합할 수 있다. 네, 엔터티 합체죠. 통합하기도 쉽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합치기 전에 엔터티의 성격이 같은지 검토해야 하며 당연히 해야 하고요. 관계비가 불변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1대1이니까 당연히 불변일 거라 아니지. 생각하지만 1대1인데 어느 순간 뭐 생년월일별로 고객 번호가 따로 따진다거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판단하고 모든 책임 모델러가 저라 이색이야. 안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한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 때 뭔가 좀 당연한 말 같은데 기준 데이터는 업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사에서 하나만 존재해야 함. 여러 개가 있으면 되게 혼란스럽기도 할 거고요. 성격이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기준 데이터는 똑같은 말이네요. 하나의 엔터티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 중복 기준 엔터티가 존재할 경우 데이터 정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이걸 뭘 봐야 되나요?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엔터티를 제대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일단 기준이 명확하여 혼선이 줄어들고요. 무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품질이 향상되고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업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을 때
업무가 바뀔 가능성이 많을수록 데이터를 일반화해야 함. 아무래도 일반화하면은 유동성 있게 뭔가 처리 다음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바뀌며 핵심적인 업무일수록 요구사항이 변경 추가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럴 경우에 엔터티를 통합하고 일반화를 최대한해서 새로운 업무 발생 시 인스턴스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네, 일반화한 속성 또는 공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져서 엔터티나 속성이 추가되는 것이 최소화된다. 여기서 리차드 일반화하고 정교하고 차이가 뭐야? 일반화 정규. 일반화 정규화는 이제 그 엔터티 중복된 속성을 이제 제거, 그 결정자랑 중속자를 파악해가지고 엔터티를 분해하는 거고, 일반화는 이제 그런 공통된 그 상세화된 거를 이제 넣는 거죠. 아니. 일반화도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지금 보면은 업무가 바뀔 가능성이 많을수록 데이터를 일반화해야 돼. 앞에 좀 해줘. 네. 앞에 보면은 주식 나왔던 거. 주식이요. 그거. 요 베타. 지금 얘 같은 경우 네. 지금 종목번호라는 걸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묶을 수 있잖아. 네. 근데 각각의 주식 종목하고 채권 종목하고 선물 종목에서 업무의 변경 가능성이 너무 커. 네. 그러면은 얘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업무에 맞게 테이블을 따로 두라는 거야. 그 다음에 통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통합을 위한 통합을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시가 모두 다 적응될 때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고요. 네, 모든 게 다 적용이 될 때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일단 보면은 첫 번째로 엔터티가 같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유니온 구문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 즉 같은 성격의 엔터티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유사 종류의 엔터티가 향후에도 늘어나지 않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자산 거래 내역과 부채 거래 내역은 상호 배타적이고 그 합의 전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사 엔터티가 늘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됐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한 하위 엔터티가 없는 경우 라고 하고, 밑에 예시는 유사한 하위 엔터티가 엄청 많은 경우인데, 일단 위에 세 가지 경우가 다 적용이 될 때는 통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시로 나온 애들은 하위 엔터티가 다수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 대상이고, 상위 엔터티도 당연히 그러면 통합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애들끼리 통합을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업무에 관련된 아까 전에 했던 그 일반화에 대한 부분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이 저자분께서 투덜대는 글들도 좀 있는데, 조직이 다르거나 프로세스가 다르면 통합을 하지 않는데, 맞는 말이죠.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직이 다르거나 프로세스가 달라도 통합은 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는 참고할 만은 하지만 통합하지 않는 의미 있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프로세스는 통합을 고려하는데 전혀 그거를 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프로세스는 개발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고 완벽히 동일한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또 프로세스는 무시하고 통합은 통합 기준에 따라서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또 데이터 통합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 네. 통합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조직과 연관이 있음. 여기도 그런 실무적인 내용이었더라고요. 일단 조직이 나눠져 있고 관리자가 각각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관리자나 담당자는
본인의 업무를 되게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합을 방해하고 있고요. 내용이 진짜 근데 여기 있네. 진짜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그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업무량 때문이다. 그리고 담당자의 방어 심리 또한 데이터 통합을 방해함. 나랑 생각이 달라. 네, 해서 모델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엔티티 통합 작업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은 개발 영역별 관점이 아닌 전사적인 접근 관점에서 꼭 접근을 해야 되며, 그리고 결국엔 더 효과적인 게 뭔지, 전사에 도움되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하고 내일이나 우리 팀원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좀 마음이 아프네요. 통합되면 좋은 데이터가 통합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전사를 생각해서 통합을 하자. 네. 일정 안 된다는 데이터 주제 영역이란 데이터 주제 영역은 데이터 아키텍처의 최상위 단계로서 비즈니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그룹을 의미한다. 산재된 유사한 성격의 데이터를 체계화해서 그룹으로 묶어놓은 것이고요. 주제 영역 구축의 근본적 목적은 기업의 정보체계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 그리고 주제 영역은 이미 일반화 개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류한 것이고요. 데이터 모델이 일치하면 모델을 관리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주제 영역을 제대로 구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데이터 주제 영역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 주제 영역은 데이터 모델과 연결돼야 함. 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주제 영역은 다 구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구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일단 좀 별로 이해는 안 갔고요. 다른 데 모델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대부분 한 100개,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테이블들 가지고 있는 데는 네. 가보면 주제형 분리 안 돼 있어. 그래서 앞에 뭐 나름대로 헤더를 넣어가지고 뭐 앞 세 글자는 주제형 얘기하면서 뭐 우리처럼 뭐 G.O.D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DMI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다 뭘 넣는다고. 앞에다 뭘 넣는데 그게 주제형이 될 정도로 분류가 되지 않아. 모델 자체가. 그리고 다른 데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모델을 만들지 않고 아예 생판 모르는 PM이나 PL들이 모델을 만든다. 저 같은 개발자. 저 렉스에서 많이 생각을 짰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런 식의 모델을 만들게 되면 주제 영역 같은 경우에 이게 왜 필요한 거야? 그냥 다 아는 건데 회원의 인증 그러면 이거 회원 주제 영역이지 왜 이걸 몰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실제 데이터를 가서 보고서는 정말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각각의 데이터들을 조회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수집해가지고 분석하지 않는 이상 주제형을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회원, 주문,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름 정리가 된 걸 계속 봐왔잖아. 렉스에서도 그랬었고 뭐 지금 이전에 너네 아니 그전 것도 나름 나눠져 있었어. 예. 그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는 이걸 나누는 게 왜 어렵다는 거지? 하지만은 실제 생판 모르는 업무가 가지고 공정 관리 해가지고 생산 제어 같은 거 하러 갔어. 주제가 어떻게 나가는 거야? 그건 제가 안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겠죠. 거기 EID 혹시 근데 항상 가면은 이게 왜 주제형이 왜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주제형 앞에서 하는 거야. 모델 하기 전에 엔티티 모델 하기 전에 데이터 이거 내가 설명할 테니까는 주제형 넘어가자. 네. 그냥 쭉쭉쭉. 쭉쭉쭉 넘어가자. 네. 설계 방법. 설계 방법 오너십 오너십도요? 설계 방법까지 갈게. 네. 쭉 이렇게 보면 그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개념 모델링 하기 전에 얘를 가장 큰 데로 묶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엔티티 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 데이터들은 이쪽에 모이는 게 맞을 것 같아 하고서는 우선 밀어놓는 거야. 엔티티 모델링 하기 전에.
이런 데이터들 그런 엔티티 후보들 있잖아. 그걸 다 모아가지고 뭐라 하나씩 뭐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게 모델은 집합이다라고 얘기했잖아. 집합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거를 어떻게 잘 모으냐에 따라서 모델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엔티티 모델링하고 다시 엔티티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는 다시 얘의 주제형이 제대로 된 건지 한 번씩 검증을 해야 돼. 엔티티 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속성들 어트리뷰트들 채우기 전에 다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내려온 다음에 바텀업으로 올라가가지고 해당 데이터들에 대한 정합성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항상 검증하고 해야 돼. 그리고 이 주제형의 분류 보면은 실제 주제형형, 행위 주제형형, 그 외 기준 가공 다 뻘소리야. 망한 거 보면은 집합 행위 주제형, 행위 주체든 아니면 기준 정보가 되든 집합을 나누다 보면 실제 데이터의 집합을 나누다 보면은 그게 저절로 나눠져. 행위를 하는 엔터티들의 주제형형, 기준이 되는 엔터티들의 주제형형. 내가 이게 기준이야, 기준 정보야, 이게 행위 엔터티야 이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데이터를 계속 정리를 하고 주제형을 만들다 보면은 저절로 나눠져. 아 이게 행위 엔터티네. 주문 엔터티가 행위 엔터티인지 알아 몰라. 알게 됐죠. 요번에 알게 됐죠. 행위 엔터티, 주문 엔터티가 행위 엔터티지만은 그게 주문이라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네. 알고는 있었잖아. 네. 그렇지? 모으다 보면은 만약 주문 엔터티가 다른 데 들어가 있었어. 네. 프로모션 쪽에 들어가 있었어. 네. 그러면 이거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개념적인 거를 몰라도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모아서 분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하고 합쳐보고 이러면서 금방 알게 된다는 거야. 끝. 설계하는 방법까지 한 거야. 네. 데이터 오너십과 모델 오너십. 데이터 오너십은 일단 뭔가 뜻도 명확하지 않고 개념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싫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게 소유의 개념인지 관리의 개념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실제로 민감한 특정 데이터 아니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데이터 통합에 반하는 개념이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해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고 절대 지양해야 함 이란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오너십이란 말은 나는 싫어한다. 그래서 모델 오너십을 사용한다? 네, 그런 식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모델 오너십은 엔터티가 어떤 주제 영역의 모델에 속하는지를 의미한다. 즉 모델 단위의 오너십을 주제 영역과도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엔터티는 업무 영역이나 개발 영역과는 무관하게 주제 영역 모델에 존재해야 함. 그리고 엔터티의 본질적인 성격인 기초 속성을 기준으로 모델 오너십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네, 기초 속성이 당연히 엔터티의 본질적인 성격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엔터티의 기초 속성에 의해 의지하게 될 주제 영역 모델이 결정되면 모델 오너십이 결정된 것이다. 네. 이 표가 저는 좀 애매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본 일반 주문, 제휴 주문 이렇게 무슨 다른 주문이라 했을 때 기초 속성별로 어차피 같은 주문들이기 때문에 기초 속성이 같을 것이고 그런 그치. 경우에는 모델 오너십이 동일한 걸로 결정이 될 거고요. 하지만 업무는 실제로 주문을 프론트에서 하냐 제휴사에서 받냐라는 것 때문에 업무 오너십은 서브 타입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의미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고객 릴레이션의 개인과 법인 서브 타입이 존재하면 두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해 개발하는 업무 영역은 다를 수 있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이고요. 맞아. 모델 오너십은 엔터티가 속하는 영역을 의미하고 업무 오너십은 애플리케이션이 속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즉 화면을 의미한다.
모델 오너십은 주제 영역과 연관되나 업무 오너십은 애플리케이션 영역과 연관됨. 모델 오너십은 엔터티의 기초 속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업무 오너십이나 엔터티를 사용하는 개발자의 소속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개발자가 참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모델링은 근데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설명 잘했잖아. 지금 여기 네. 제휴 주문하고 네. 온라인 주문하고 또 뭐 있었지 아까? 뭐 있었지? 입점 뭐 네. 입점사 주문하고. 네. 근데 입점사 만일 제휴 주문은 지금 저 누구지? 오삼 차장님이 하고 네. 있고 저 뭐야 온라인 주문은 지금 좀 이종국 부장님 하고 계시잖아. 네. 그런 것처럼 오너십이 다른데 한 테이블을 보고 있잖아.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야. 설명 되게 잘했어. 네. 공부 많이 했네. 이 정도 설명하기 힘든데. 부담돼. 부담돼. 데이터 통합의 시발점. 저 휴가도 냈어요. 응? 정리하려고. 아니 그것 때문은 아닌데 휴가 중에 하루는 날 잡고 이거 정리 한번 하려고. 다음 주도 줘라. 데이터 통합의 시발점은 데이터는 기업 전체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시작. 전사를 생각해라 라는 내용이 또 나왔고요. 특수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어떤 데이터도 특정 팀이나 특정인에게 소속돼서는 안 된다. 데이터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어야 된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터를 통합해 일관되게 사용치 못하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다. 뭔가 산재에 있으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힘들고 그러겠죠. 특정 담당자가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사용하도록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현업이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개발 담당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기업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이게 뭔 소리야? 관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전사적으로 해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 IT에 좀 문제가 있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네요. 이 부분은 데이터 통합과 정교화는 한몸 같은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정교화와 통합하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다. 데이터 통합은 무조건 정교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교화에 기반을 두지 않은 통합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정교화는 명확한 이론이 있지만 데이터 통합은 특별한 이론이 없다. 그래서 겁나 어렵다.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은 모델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모델러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데이터 통합은 동질성을 가진 데이터를 합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 모델러의 역량에 따른 거고 성격을 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집합을 가르는 게 중요하다. 속성과 엔터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데이터의 성격을 알 수 있으므로 그래서 정교화를 끝낸 다음에 엔터티를 통합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 데이터 통합은 엔터티 정의에 종속된 개념이다. 엔터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통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냥 쭉. 내가 INM 모델 보면서 버프가 나한테 거기는 뭣도 이렇고요, 뭐 이렇게 토로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고. 그거는 모델러가 그쪽은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 충분한 기간이 있고 모델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지. 나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틀린 거는 아니거든.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모델러의 판단이라든지 역량으로서 그걸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걸 틀린 거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상한 것과 틀린 거는 다른 거야. 틀렸다고 정의할 수 없는 게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은 안 했을 수도 있어. 물론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고민을 하고서는 뭔가를 작업을 한 거야.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들어 놓은 거라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야. 모델러는 힘들다. 아니죠.
안 죽더라고. 그분 블랙이랑 한번 같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데이터 통합은 별도의 단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엔터티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정교화의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지고요.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라는 내용 같아요. 두 과정이 실제로 거의 동시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정교화를 먼저 수행한 후에 통합을 진행한다. 하기 싫어도 자연스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은 데이터를 일반화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도 일반화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 반복 속성을 별도의 엔터티로 일정교화하면 속성은 일반화가 되는데 이는 데이터를 일반화시키는 데이터 통합과 유사하다. 내가 아까 너한테 일반화 잘못 얘기한 것 같다. 다른 거랑 헷갈렸어. 완전 정규형을 사용해서 일반화 작업을 수행한 후에 비정규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정규화는 통합된 모델에서 수행해야 한다. 비정규화를 먼저 하고 나서 엔터티를 통합하면 의미가 희석돼 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통합이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통합은 정규화를 한 후에 필요하면 하는 것, 가능하면 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아니야, 필요하면 하는. 필요하면이에요. 정교화한 다음에 네. 정교화한 다음에 그 정교화된 게 너무 복잡도가 높거나 네. 이슈가 발생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쿼리를 하나 짜는데 뭐 테이블 조인이 뭐 2, 30개씩 되고 그렇긴 한데 2, 30개씩 되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힘들어. 힘들어지잖아.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 네, 데이터 통합과 엔터티 합체. 일단 데이터 통합은 집합을 합치는 거라 하나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늘어나고요. 뭐 아까 나왔듯이 유형으로 나눠져서 인스턴스가 추가되는 식의 통합하는 거를 데이터 통합이라고 합니다. 통합은 인스턴스를 통합하는 것. 엔터티 합체는 성격 자체가 동일한 엔터티 두 개를 속성을 합치는 부분이고요. 합치더라도 인스턴스 개수가 늘어나진 않고 합칠 경우에는 속성이 늘어납니다. 이제 사진이네요. 예시 데이터 통합과 엔터티 합체의 예시인데요. 고객과 사원의 엔터티를 통합했습니다. 일단 속성이 거의 유사하고 해서 일단 주식별자는 고객번호로 합쳤네요. 합쳐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두 개를 합쳤고 주식별자를 하나로 두고 각각 고객과 사원에서 사용되던 속성들을 서브 타입으로 뺐습니다. 합치는데 문제가 없나요? 고객이랑 사원이랑. 네. 이거는 따로 아니면 고객번호라는 거를 뭐 인조식별자 같은 거로 사원을 네. 여기처럼 일모처럼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 저 네. 고객 유형 코드가 일모 같이 임직원 회원들을 네. 판단한 것 같아. 네. 이거는 합체 대상 엔터티인데요. 고객과 개인 고객 상세로 나누어진 1대1 구조를 하나의 엔터티로 합쳤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1대1 관계가 유지되는 정보들은 결혼을 두 번 하지 않으면 없을 거라. 아니. 이건 어차피 속성값이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아. 뭐냐면은 고객 정보를 받을 때 네. 회원의 필수 정보하고 부가 정보 따로 받잖아. 네. 추가 정보라든지 부가 정보 그런 의미에서 두 개를 나누는 경우가 많거든.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 그렇지. 속성이 대부분들 필요 없는 그러니까는 이쪽은 널러블한 게 많잖아. 왼쪽은 널러블한 게 없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많아. 어쨌든. 네. 주식별자가 다른 엔터티의 통합
통합에 대한 방법과 예시고요. 식별자가 다르더라도 데이터 성격이 같고 기초 속성이 유사하면 통합할 수 있다. 업무 식별자를 주 식별자로 사용하지 않고 인조 식별자를 주 식별자로 사용한 경우는 주 식별자가 같더라도 다른 성격의 데이터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 된다.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일단 가장 간단한 주 식별자 속성의 개수가 같을 때의 예시고요. 주 식별자를 베타 속성으로 통합하여 통합한다고 합니다. 일단 각 엔터티의 주식별자를 하나로 합쳤고요. 나머지의 속성들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속성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식별자의 길이가 다르면은 어쨌든 다른 주식별자들이었기 때문에 엔터티의 주식별자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어쨌든 IM 서비스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갖기 때문에 통합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네, 통합을 했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이번에 인조식별자를 사용해 통합을 한 경우고요. 알림 서비스 번호라는 인조식별자를 하나 두고 각각 원래 사용하던 고객번호와 계좌번호는 각각은 아니고 고객번호와 계좌번호를 다른 속성으로 고객계좌 통합번호라는 속성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속성값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경우는 주식별자의 길이는 고정된 인조식별자 자체가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이 되고요. 다만 주식별자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속성이 하나 더 사용되고 기존의 주식별자를 일반 속성으로 기초 속성으로 가지기 때문에 하나가 더 사용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가 하나 더 늘어나고 조회에 사용되는 업무식별자가 주식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용할 때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무섭네요. 주식별자 속성의 개수가 다를 때 이번에는 주식별자의 공통 속성이 존재하지만 주식별자 개수가 다를 때 통합을 한 엔터티인데요. 보시면은 통합을 했는데 고객번호가 있고 종합계좌 순번까지 PK로 잡혀 있어요. 저는 이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설명에 의하면 네. 종합계좌 순번 속성 데이터를 기본값을 사용해서 고객의 경우에는 뭔가 기본값을 넣어주고 종합계좌일 때는 두 개를 다 식별해서 PK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 순번은 1번부터 만들거든. 그러니까는 네. 고객 번호일 때는 고객 알림 서비스일 때는 네, 1번 0번을 넣는 거. 네. 0번을 넣거나 마이너스 몇 번을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네.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경우인데 인조식별자를 사용해서 통합한 엔터티고요. 인조식별자를 주식별자로 하나 놓고 기존의 것들은 고객번호와 종합계좌 순번을 기초속성으로 넣되 종합계좌 순번이 널러블 컬럼이 됐군요. 네,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조식별자를 사용해서 종합계좌 순번의 널값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는 주식별자의 공통 속성이 존재하지만 서로 개수도 다르고 유사성도 없는 모델을 통합을 했습니다. 종합계좌 알림 서비스랑 계좌 알림 서비스가 있는데 두 개를 통합을 했고요. 이 경우에 인조식별자를 일단 주식별자로 둬서 알림 서비스 번호라는 걸 하나 만들고 나머지 기존 주식별자들은 역시 기초 속성으로 내려와서 널러블하게 속성을 사용을 했습니다. 밑에 인스턴스 예시가 있는데 종합계좌의 경우에는 개설상품번호, 개설순번을 널로 처리하고 계좌일 때는 종합계좌 순번이 없기 때문에 얘를 널로 처리한다 해서 구분 코드에 따른 상위 엔티티를 확인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통합을 했습니다. 우리 쪽에
우리 쪽에 저렇게 돼 있는 탭이 몇 개 있어. 네, 뭘까? 뭔가 본 것 같은데 갑자기 물어보시는 결제가 저렇게 돼 있어. 결제요? 아, 결제가 결제요? 결제가 네, 주문으로 결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클레임으로도 결제가 일어날 수 있고 네. 프로모션으로도 결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 네, 그걸 한 테이블에 다 놓고 네. 각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을 잡았단 말이야. 근데 주문번호 프로모션 결제가 일어나서 어, 프로모션 결제가 일어난 게 뭐가 있어요? 테이먼트 천 원 내고 뭐 1,000원 내면 뭐 무료 배송 뭐 해주는 거 이런 거 있었어.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 1,000원 결제하면은 뭐 주고 이런 결제잖아. 주문이잖아. 결제지 그거. 아니 그러니까 주문에 이거 프로모션을 해서 이게 돈이 되는 주문이 아니라 고객용으로 만든 그런 프로모션들이 있어. 그런 결제가. 옥션에서도 얼마 전에 100원 결제해가지고 추첨해서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 얘기야. 덥다. 네, 이거 되네요. 끝나간다. 네.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를 통합했는데 이번에는 구분 인조 식별자를 사용해서 통합을 해봤다고 하네요. 고객 번호랑 알림 서비스 순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고객 번호는 기존에 둘 다 가지고 있던 주식별자고 알림 서비스 순번이라는 인조식별자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두 개를 주식별자로 가지게 통합을 했는데요. 일단 설명을 보면 상위 엔터티의 주식별자가 하위 엔터티의 식별자로도 상속되고 또한 일반 속성으로도 상속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틀린 모델임. 즉 여기에 종합계좌 순번이나 개설상품번호 개설순번은 일반 속성으로 상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델 자체가 틀렸다고 하고요. 관계는 식별관계나 비식별관계로 상속돼야지 위와 같이 이렇게 분리돼서 일부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요건이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예외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성능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네. 주식별자의 유사성이 없는 통합 대상 엔터티. 유사성이 전혀 없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 양쪽 엔터티의 어떤 주식별자 속성도 통합 엔터티의 주식별자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주식별자를 사용하자. 네. 아까 본 거랑 똑같은 모델이네. 방금 거요? 아니, 네. 전전 거. 전전 거요? 아니 전. 이게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그냥 똑같은 거야. 고객 번호가 같이 있고 고객 번호 유사성이 없다는 거. 네. 여기에 뭐가 조금 하나가 더 추가하고, 네. 주식별자를. 이게 원래 요게 막 쭉쭉 있었는데 앞에 건 맞아요.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놔두고 썼더라고요. 이 경우는 당연히 인조식별자를 사용하는 게 통합의 유일한 방법이고요. 주식별자의 공통 속성이 없기 때문에 상위 엔터티의 주식별자를 쌍으로 사용한다. 일반 속성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지. 네,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각 구분별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위 엔터티의 주식별자를 관리하는 속성도 모두 널값으로 사용해야 된다. 당연히 널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널러블로 해야 되고요. 이것도 되게 난해했어요. 주식별자가 다른 여러 엔터티를 통합할 수 있는 유연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력 엔터티에 각 엔터티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구조고 이력 속성에 각 엔터티에 대한 속성들을 가지는 엔터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받아서 속성 통합 이력이라는 엔터티를 만들고 이 속성 통합 이력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각 엔터티별로 아니지 속성 통합 이력에 각 엔터티의
주식별자를 갖기 위해서 통합이력 식별 속성이라는 놈을 1, 2, 3로 FK를 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베타적인 속성이긴 하겠죠. 네. 해서 되게 난해하네요. 대상이 추가될 때를 고려해서 사용하는 매우 유연한 모델. 어떤 엔터티, 어떤 속성에도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엔터티의 의미가 상당히 해석되며 너무 일반화돼서 사용하기 혼란스러운 단점이 있다. 네, 저 같으면 엄청 투덜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 엔터티별로 이력 따주세요. 뭐 이러면서. 네, 되게 유연하긴 한데.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짜를 나.